지금까지 중국 석국들 보십시오. 대부분 경우 중국에 따라오러. 근데 조선만은 연임금, 순임금하고 똑같은 시대에 한군이 나라 세웠다가 얘기해갖고 한군을 연결시켜갖고 이성계까지 연결되어진 조선만을 조선 국가 체제를 만들잖아요. 독자적이고 독창적이고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이성 남남북적 사 4개 오랑캐라고 해놓고도 절대로 동이족한테는 오랑캐란 말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이는 동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소속국가니까 지금 중국 쪽이 아니에요. 중국 쪽이 아니지만 중국이 무시하지 못하는 제일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똑같이 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동의할 때 이자가 오랑캐 이자. 오랑캐 이자로 하지만 원래 말하면 그것이 편안한 이자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오랑캐라고 하는지 미리서 딱 정해줘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못된 놈들이 말하면 중국의 아무 사람들이 우리 동이족 갖고 오랑캐로 조선 놈들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붙어갖고 중국한테 특히 주자한테 붙으라는 게. 그 중에서 제일 핵심 뭐예요? 경상북도 패드란 말이에요. 야, 지금들이 그 패드를 오자 지금 선치고 있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우리 조선족 가라 뭉개고 일본놈 미국놈 말 듣자고 하고 있는 아무개 그 흐름 높은 밑에가 딱 깔려있을 것이 할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돼 있었게. 그래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님께서도 절대로 동이족을 함부로 동이성 남아북적 그 4개 오랑캐로 똑같이 보려고 않고 내 고향이다, 내 조상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냐. 저기에 있어서는 많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조선만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중국하고 평화적 교류 관계는 유지하지만은 절대로 중국 속국으로 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네 나라에서 연임금, 순임금이 나라 세웠을 때 우리는 한군이 나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을 바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조선조에서도 그 뜻으로 해갖고 한군 홍익관 유아세계 정신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만드는 방법을 당신도 한번 그 뜻을 만들어 키워나가봐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뜻을 받들어 갖고 세상에 사람 죽이고 팔 쏘고 세상 무력을 평정하려고 했던 이성계한테 단군 계승자로서 자손을 가지고 옹이지와 융평지치 이상국가를 설치하려고는 도인 나라, 선비의 나라, 그리고 왕도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이성계가 완전히 빠져갖고 내 선생님으로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대로 본게 우리 아버지도 완전히 그 밑에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이 나라는 결국은 이식 것이 아니라 정가가 편해졌구나. 그래갖고 정감독을 만들어갖고 정찬으로 나라 뺏겨 해갖고 추앙하는 것 같이 해가면서 싸움 붙여갖고 결국은 그냥 말을 경제해가면서 나중에 몽둥이를 때려주잖아요. 그러면 정감독은 이방원이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쪽에 영향을 받았지. 그쪽에. 그래갖고 그로 인해서 훌륭한 분이라고 뛰어난 대신에 반대로 하면 나라 뺏어 몰라는 사람이니까요. 제거해야 한다. 그래갖고 경계심을 갖게 해갖고 결국은 제거한 다음에 자기가 잡은 다음에는 그래도 정감독 내세웠던 정선이가 내세웠던 단군과 관련된 정신은 이어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 뜻을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도 그 뜻을 이어받았던 사람을 어떡하냐. 포문까지 연결시켜갖고 맥을 연결시켜놓고 정도제는 나쁜 사람을 죽여보려고 그 뜻은 단과 연결시킨 것은 그 다음에 이어받으라고 그 뜻을 한이 들어보고 앉았던 자기 셋째 아들 충령 누구? 세종대왕이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했을 거 아니냐. 나라를 뺏길 수는 없고 나라를 지키는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악역을 했지만은 나는 그 뜻을 하려겠다 해갖고 아버지 뜻을 받으려고 지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양녕대군 양녕은 아주 아버지 사람도 아니야. 근데 충령이 둘째가 효령, 셋째가 충령 아니야. 다시 말하면 세종대왕께서는 큰 차원에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받아들이자. 큰 차원에서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새로운 국가체제를
좋은 일만 다 모아 만든 것이 세종의 조선족 국가 정비했던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시 운종 단종 지나갔고 난치셨을 때도 왕권을 뺏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가지고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해갖고 정신차리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말하자면 세조고 세조 뜻을 이어받아갖고 나라를 다시 간추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조 뜻 받더라고 나라를 다시 간추자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조의 아들인 성종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은 말하자면 이성계의 정신이 홀딱홀딱 뛰어갖고 선자대에 와서 세종 때에 이루어지고 또 그 세종의 뜻이 또 선자대에 와서 성종 때에 이루어져.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이 어쩌고 했을 때 어떤 놈 새끼가 나와갖고 연산군이라고 개판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뜻을 이어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그 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바로 말하자면 능주에 계시는 정암 조광조 같은 사람들이 새로 이루어지는 지치주의 이런 민본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맹자 정신 돌아오는 체제를 만든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빛나는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은 뭐예요? 영조, 정조 때 그 빛을 받은 것이에요. 그때 보자면 큰 틀을 보자면 왕이 세상 지배하려고 모든 방법 썼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홀딱 뛰어갖고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성모 마리아 같은 착한 사람은 로마 병정대 데리고 가서 겁탈해갖고 만들어진 것이 예수라고는 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아들이 로마 병정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보자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신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 새로운 예수 탄생과 같은 뜻이 조선조에서 수없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국적으로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수는 사생하여 공자 사생하여 그런 식으로 바보를 갖고 힘만 잡는 논리를 보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못된 전통이다 말이야. 자 이게 온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오늘은 오늘대로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여기 경공교계를 있다가 또요 활짝 뛰어갖고 얼렁얼렁 다른 것으로 교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잘 들어보니 요것은 요것대로 경공교계를 더 충실해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성악지도도 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조선경국돈도 해야지 했단 말만 들라고 펄딱펄딱 뛰어갖고는 메뚜기가 되어갖고는 안 되었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내가 잘 안 들어오니까 잠이 안 오니까 또 나와갖고는 들락날락 하더니 마지막에 나보다가 나 책 보고 있는서 당신 언제 잘라고 그래? 곡학해 그리고 나선 곡 간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기려고 하는 지금 134페이지 봐봐. 거가장으로 들어가고 거가장 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 뒷부분까지를 쭉 보다 보니까 거가장을 읽다가 보니까 정신이 화딱 내게 거가장 뭐냐 제8장의 제8인 거가장 무슨 그저 거가장인 줄 알았더니 실은 거가장이 뭐냐 그러면 전체의 지금까지의 10장까지의 경몽조결 취지를 전체 정리해놓은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지도 나가기 위해서 펄딱펄딱 뛰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 스스로 그동안에 헛생각하고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해야겠다. 그래갖고 다시 있다가 보니까는 집사람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왜 지금 3시간 되어도 4시간 되어도 안 오니 어쩌란 말이야 이런 것 같으니까 방에 와서 나 책 보고 있는데 와갖고 당신 어쩌라고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나 얼른 정리해놓고 갈게 그래갖고 다시 정리해놓고는 내 방에 들어가니까 조여서 내 오늘 방에 들어가니까 집사람 안 자고 이제 있는 방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뭐냐면 4시 반 5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5시가 된 것이 문제냐 내가 이거 지금까지 이 중요한 것들 뭘로 지냈는데 이 책들을 알았던 것만 해도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여보 걱정하지 마라 원래 공부 잘하고 왔을게
그리고 공부 별로 하도 못했던 내가 저기서 오해지 말고 썼어.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이 얘기야 마음 편할 거 아닌가. 나도 끓여놓고는 차세. 그러고 가서 잤더니 5시 반부터 5시쯤 넘어서부터 얼마나 골아 떨어졌던가 봐. 그 분께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동안에 그 축구대가 앉았다 봤던 것이 이제 원인이 돼갖고 아니 쥐가 나갖고는 이제 못 일어났네. 그래서 아프다고 핑계 음산떨도 못하지. 그것은 집사람은 내가 음산떨하고 지났단 말하면 안 되잖니. 홀딱 일어나갖고는 딱 일어나서 나 신문 좀 볼게 신문 갖고 와서 신문보다 핑계대고 와갖고 붙여놓고 밖에서 한 400번 열심히 걸었더니 다리 아프고 오더니 격수 걸고 남게 500번 걸게 틀어져요. 그러고 남게 올라 나 준비 다 얘를 좀 잘했다고 준비 못해서 잘했다고 뻥을 틀어야 해. 저 회사 내가 뻥 트는 거 보이지? 속으로 애 공부도 안 했으면 말만 뻥 튼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지. 이어서 내가 뻥 안 틀면 내가 준비 못한 것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집사람 걱정할까 싶으니까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뻥을 틀고 앉았어. 걱정할까 싶으니까 저 여사 앞에 내가 뻥을 틀고 있네. 이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거 잘해보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는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자,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한건 해야지.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봐야 할 것은 128페이지 묘제에 관한 것이부터 나옵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또 몇 자리로 제사 지내러 가죠. 그래서 제사의 두 가지를 또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보자면 묘제와 기제가 세상에 있다. 묘제는 돌아가신 양반 몇 썼는데 묘소 앞에 가서 제사를 짓는 것이 묘제고, 기제는 뭐죠? 기자가 뭐라고? 돌아가신 날 기자예요. 예. 제삿날 기자예요.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것을 기제라고 합니다. 말 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제사는 돌아가시 전날 지는 것이다. 살아계신 게 돌아가셨으니까 안 되고 돌아가시 전날이 그 전날이 살아계실 때니까 살아계실 때 지낸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제삿날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것이고, 제사 지낼 때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모시는 것이지. 살아계신 날 죽기 전날 그때 지는 것이 제사다. 그러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을 읽고 간단히 넘어가야겠습니다. 묘제 기제는 세속이 윤행하니 세상 사람들의 법도에 의하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니, 윤행이란 말은 다 제사 한꺼번에 지내면 되는 게 부득이한 경우에 돌아가면서 하자. 이번엔 세 번째 아들이 지내고 이번에는 두산 아들이 지내고 세 번째는 광자도 지내고 돌아가면서 하자. 이와 같이 제사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으로 하는 세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이 윤행하니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자고 하는 세속이 있는데, 제사를 돌아가신 날 다 같이 지내야지. 돌아가면서 서울놈이 지내고 광주놈이 지내고 돌아가면서 그놈만 제사 지내면 쓰겠냐? 그것은 예법이 아니다 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날 다 같이 지내는 것이다. 어떨 때는 그쪽을 향해서 무의식을 향해서 망별을 하더라도 제삿날은 마음속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묘제의 기제는 세속이 세상 풍속이 윤행하니 돌아가면서 지내자고 하는 법도가 있으니 이것은 비예라. 이것은 예법에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느니라. 묘제 즉 수윤행이라도 개우 묘상하니 유지 가야라. 가야 이겁니다. 그래서 묘제 묘 앞에서 지내는 제사는 비록 윤행
돌아가면서 지낸다고 할지라도 제우요상하니 항상 모든 것은 제사 담당하는 사람은 돌아갔는가 몰라도 제사는 묘 앞에서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우요상하니 우상자는 묘 앞에서 묘소 앞에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니 유기가야라. 있으나 그나 돌아가면서 차례가 됐던 남자가 간에 이번에 번호수를 딴 사람과 안 따는 사람이 간에 다 유기 마찬가지인 것이다. 돈 없이 제수 준비 없이 와도 머리서 몸뚱아리만 오더라도 제사에 참여한 것이니까 제사 참여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계는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날 계산날 제사 지내는 것은 구제우 신주하고 이내제우 지방하니 이 내용은 계산날 간단 제사 지낸다고 해서 신주를 꼭 모시고 옛날 말 사당을 갖춰갖고 아니야. 신주를 모시지 못하고 구제우 신주한테 안 모시고 바로 그때 따라서 건네자는 빡 따라서 제우 지방 종이떼기 우기에다가 아무개 신이라고 해갖고 혹은 그 신이는 지방으로 안 쓰고 그냥 지방으로 뭐를 쓰냐면 종이떼기에다 써갖고 한자국에다 써 붙이거나 아니면 충문에다만 그쳐버리거나 해갖고 내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우 지방 종이 이 표방이죠. 종이의 이름 써는 무게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니 신주를 위패 딱 해서 준비해놓고 온 것이 아니고 딱 말입니다. 이러니 차는 심비안이라 이것은 대단히 올바른 편안한 자가 안정된 분명한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비안이다. 이것은 대단히 불안한 짓거리다. 불확실한 짓거리다. 수불연 윤행이다. 그래서 비록 윤행을 면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기제천하여 윤행을 면하지 못하고 윤행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다. 분명히니까 윤행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제찬하여 제사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서 생우 가묘하고 서하면 서호가이라. 그렇기 때문에 몇 장에서만 지낼 것이 아니라 혹은 종떼기만 지낼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다 보면 조그마한 제수라도 준비를 해서 제찬이란 건 제사 음식이죠. 제사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서 반드시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해구 가묘는 집안에 있는 사당이에요. 사당 안 될지라도 상을 차려가고 집 안에서 신주를 모시고 아니면 위표를 써갖고 가당에서 해구 가묘하여서 한다면 집안에서 모신다고 한다면 가묘는 그게 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맵동이 묘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것은 의외로 쌓은 것이 묘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묘는 사당묘자예요. 집에서 신주 모시는 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해구 제사를 지낸다 하면은 서호가야 거의 사당 옛날 법도대로 지내는 것만은 보고돼도 거기에 주는 정도로 괜찮긴 하단 말이야. 아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묘제와 기제 집안에서 그냥 지방만 써놓고 제사 지는 것 두 가지 중에서도 가능하면 그 뜻을 맞추어서 실제 사당 제사 지내는 것에 준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이어가겠습니다. 묘제와 묘제는 돌아가신 날 아닐지라도 산소 찾아가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죠. 산소에 가서 묘소에 제사 지내는 것과 돌아가신 날 집안에 지방 써놓고 지내는 것과를 말씀드린데 이것은 세속이 윤행하니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법을 따르기로 한다. 윤행이란 말은 꼭 순거 전에가 한단 말이 아니라 다 그때 따라 적당히 행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유는 궁궐에 간다는 말가 행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행하니 비예야 그것은 올바른 예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묘제적 수윤행이라도 묘소에 제삿날이 아닐지라도 찾아가서 묘소에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비록 행해지기는 있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말하면 모두가 다 묘제우 묘상하니 그때는 묘제법은 어디서 하냐 그 산소 앞에 가서 꼭 제사를 지내는 법을 수행하고 있으니 유기가야 아니라 대충 말하자면 율자는 대충 말하자면 같은 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사는 안 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대충 말하자면 제사 지내는 것은 되기는 되게 안 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계는 돌아가신 날 지는 제사는 부제후 신주하고 신주 그분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분명히 표로 작성해갖고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하지만 신주가 없으니까 종구대기다 써갖고 붙여갖고 그 지방을 해서 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차는 미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주 제사 지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불분명한 것이다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불면 윤행이나 그러니까 윤행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없애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라도 윤행 돌아가면서 종대기에다 써놓고라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럴 때는 위표를 신주를 못 모신다고 할지라도 제사 형식이라도 갖추려면은 수부 제찬하여서 제물을 반드시 갖추어 갖고 거기다가 종대기에다 지방을 써갖고라도 제사를 지내라 그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아까 다 갖추어서 지는 제사가 제일 좋고 모든 때는 적어도 지방을 써갖고라도 지내더라도 반드시 거기다 제수를 갖추어 갖고 지내고 무엇을 지내냐? 행무 가묘 집안에서 사당같이 꾸며갖고 가묘같이 해서 지내라. 그렇게 되면 서호 가야 그러면 안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서야 그러면 대충 얼마 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서호 가이라고 거의 괜찮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을 열심히 밑에서는 129페이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절차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만은 오늘은 129페이지 우리서부터 둘째 줄에 있는 앞에 있는 문장을 7문단을 설명하는 부분을 구격을 듣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묘제와 기계는 새 속에서 자손들이 돌려가며 지내고 있으니 이것은 예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는 다 한꺼번에 지내는 것이다. 누구 차례가 돼갖고 이번에는 셋째가 지는 차례요, 그다음 넷째가 지는 차례요 그렇게 해갖고 제사는 차례로 돌아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제사는 자손들이 제사날 같이 지내는 것이지 큰아들 몫이 둘째 아들 몫이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다. 묘제는 비록 돌려가며 가져 지내더라도 모두 묘소에서 제사 지내니 그래도 괜찮지만 기계는 돌아가는 제사는 친주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하지만 아까 매일같이 아무개 신이 그 딱 지내 신을 안 써놓고 제사 안 지내고 지방에다가 써서 지방이라고 종쪽 쪽에다 써갖고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니 이는 매우 미안한 일이다. 비록 돌려가며 지냄을 피지 못하더라도 피지 못하는 말은 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피치 못하더라도 모름지기 제찬을 갖춰서 반드시 제삿날 제물은 갖춰갖고 말이에요. 가묘에서 집안에서 집안 사당에서 지내는 것이 옳은 것에 거의 옳다고 꼭 옳다고는 거의 옳은 것을 따라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까울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못 얻더라도 제수라도 갖추어서 지내라 그 말입니다. 제수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위표를 붙여라 말이에요. 위표 갖고 안 되면 거기다 신주를 위표가 안 되고 가능한 신주를 모셔라.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면
129페이지 그 해설 붙어서 있는 내용들은 특히 동일바우님 제사, 야, 법도 어른으로 하시라 몇 대면 다 읽어야 해. 그런데 상황을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보통 철상 그런데 여기서는 철찬이라고 해서 제사 끝내면 자 마지막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신 다시 말하면 어른들한테 야 끝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철상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다. 철상을 원래 철상은 원뜻은 철찬 재물 진수 해놨던 것들을 이제 건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철찬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제례의 마지막 부분인 132페이지에 세속이 금속이 대목을 넣었다면 문장으로 9번입니다. 9번 듣습니다. 금속이 다불칭예하여 기행예이가 행제지이가 가가부동하니 심하소야라. 쭉 한번 읽고 나서 인사합니다. 약불제를 부제 이비니까 그냥 부제랍니다. 약부일제지이예 하면 즉 정불면 물란무서하여서 귀여 이노지 풍이라. 자에 초제례하여서 그래서 차자는 이에 이 차자입니다. 이에서 초제례하여서 부록우후하고 차위기도하노니 수 상근 상심 방행하되 이 약 부형이 불력이거든 당 위곡이어서 진단하여서 기업 유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은 예법이 이제 문란해져 갖고 여기 율곡 선생이 이 글을 쓸 때도 예법이 얼마나 문란해졌겠어요. 그럼 더구나 오늘 올 때 더 말할 것도 없어. 그것을 그때 벌써 율곡 선생 하셨을 때 벌써 이것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금속, 오늘날 풍속이 다 불식례하여서 모두가 너무도 예법을 불식 알지 못하는 바가 많아서 말이에요. 너무도 예법들을 안다고 하지 않고 붙여놓고 저러고 끝난 것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제지이가 집안에서 그 행제지 제사 지내는 법도가 그 제사 지내는 법도가 가가부동이 집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첫째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것이 돌아가신 날 전날 지낸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집집마다 엄청나게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설명하자면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뭐 어떤 경우는 제사 딸에다가 개고기까지 먹는 법도 있는데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제사 법도가 집집마다 다르는 것이니 가소야라. 가히 걱정스러운 정도가 무슨 소자를 보여? 조소한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스럽다는 뜻입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바가 있는 것이다. 조소한다는 것은 너무 비웃는 것이고 우리 거로 생각하자면 걱정스러운 바예요. 그래서 약 불제지이예 하면 제는 옷을 마를 때 척도 제 갖고 딱 끄서 갖고 뭐 잘라내죠. 그러니까 이거 제라고 하는 날은 제도화 한다는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불일제지이예 하나의 예법으로서 마련을 하지 아니한다면 표준화시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즉 정불면 물란무서해서 그러면 끝내는 불면 물란해지기에 물란해서 질서가 없는 것을 요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 제사법 다 깨져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은 하나의 표준화된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만약에 이 표준화된 제사법을 마련하지 아니한다면
귀여 이노지 풍이라. 이노는 저기도 말하는 오랑캐라고 하고, 노는 오랑캐한테 끌려가 잡혀갖고 댕기는 오랑캐 종노던 사람들이요. 오랑캐 풀어요. 그러니까 이노란 말 합쳐서 말하면 오랑캐의 음법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제사법이 문란해져 버리면 오랑캐의 법도가 우리한테 오랑캐 법도로 돌아가 버릴 것이니, 그래서 자 위에서 초는 여기 말하는 간략하게 붙잡는 요약한 것이죠. 제례를 초하여서 표준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 초입니다. 그래서 제례를 요약하여서, 초는 요약으로 약하여서 부로구 후하고 뒤쪽에다가 간략하게 붙여서 설명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차 위지도노라. 그리고 여기다가 제사에 관한 또 여기다가 제사상에 관한 법도를, 진설에 관한 표준도를, 그리고 수행해 나가야 할 그 헐리에 관한 절차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이거는 위지도하여 한다. 표준 모범 절차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상심 방행하노니, 그래서 반드시 반숫자예요. 상심 자세하게 살펴서 반드시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방행 본을 따라서 행하도록, 배워서 본 받아서 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돼. 이 약 만을 흑복하자고 하는데, 아이 시작 다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뭔 시작 있다냐 그래갖고 안 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약 부형 아버지나 형님들이 윗사람들이 불려 그만둬야 여기서 지금 친구이 난리 나는데 뭐 한다냐, 그렇게 해서 불려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와 형님이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해볼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즉 마땅히 위곡 진달하여서, 위곡은 직접 눈 감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걸려서 공손하게 말을 바꿔갖고 비유해서 말이에요. 위곡이라면 부드럽게 말이에요. 부드럽게 진달 말씀을 들여가지고 행하도록 단 일자짜기 따르시도록 설득을 시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마땅히 부드러운 말로 설명을 드려서 따르게 하여서 규정이라. 그래도 제사 법도는 지키는 방향이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손들이 본따르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 원래 올바른 자세로 돌아오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본 겁니다. 그 대목을 다시 말하면, 그래도 제사법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사법은 살아남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유곡스님답게 간곡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세속이 대부분 133페이지 대치출 보입니다. 지금 세속이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하여 제사 지는 의식이 집집마다 같지 않으니 심히 웃을 만한 일이라. 웃을 만한 일이라면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이야.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만약 한결같이 예법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한결같지만 하나 표준이 된 예법으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한다면, 제재하지 않는다면, 제재란 말은 제사에 관한 법도를 어찌됐기 짓는 것이 표준화한 것이야. 제재란 말은 표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제사를 표준화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마침내 문란하고 차례가 없게 되어서, 제사진 법도 사례가 없게 되어서 오랑캐의 풍속으로 돌아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제례를 뽑아서 요점을 뽑아갖고, 제례의 요점을 뽑아서 뒤에 표준을 붙이고 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으니 반드시 자세히 살펴 이대로 따라 행하되, 만약 부형이 아버지나 형님이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시거든 마땅히 간곡히 말씀드려서
바른 대로 돌아가기를 기약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사가 끊어지면 뭐예요? 계승풍토가 다 끊어져버린다. 제사가 끊어지면 계승풍토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정신을 계승하는 풍토 모범으로서 내용을 써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여기까지로 해서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제사를 통해서 아크나스도 나머지 몰라 할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얼른 와. 얼른 화장실 또 설명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얼른 끝내버리고자 했다가 다시 읽고 나니까 정신 딱 제목이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나오는 여기 그가 장입니다. 그는 살 거, 머물 거, 그러니까 그가란 말이요. 집안에 머문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가정생활입니다. 그 같은 다른 말하자면 가정의 법도다 그 말입니다. 가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초상이나 제사는 제사에 관한 법도라고 하는 특별한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가는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통틀어서 말했을 때 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는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혹은 가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가래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인데 가래 속에서 앞에 얘기했던 가래는 네 가지가 가래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었죠. 첫째 뭐요? 가래 제일 처음에 어른이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가 관제 상투 뽑는 예가 관제예요. 관혼상제를 가래라고 일반적으로 말했지만 관혼상제는 각각의 가래라고 한다면 관혼상제 다 합쳐갖고 모아진 한 법대로 말하면 뭐예요? 가법이겠죠. 가법에. 그러니까 관혼상제를 빼놓고 나머지가 다 들어간 것. 또 다른 말하면 관혼상제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합쳐지는 것이 가법입니다. 그 대목을 말해서 그가라고 한 것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혼상제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가다 말입니다. 먼저 한번 읽고 또 나중에 또 다음에 하더라도 또 한 번 읽어가라고. 그래서 이것이 읽고 나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이제 관혼상제 해버렸으면 끝나고 왔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 읽어갑니다. 그가는 범은 대체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그가 가정에 생활하는 것은 거기는 생활한단 말이에요. 가정생활에는 당근수 예법하여서 이 솔처자급 가중이니 분지이직하고 여기서 이제 가정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중요한 내용을 우리나라 별로 나오지 않는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가정 속에서 자기 직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갖고 가정을 생활 공동체로 제도하는 출발을 처음으로 설명해서 깜짝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설명한 내용은 우리나라 여기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자면 가정생활할 때 뭐냐면 모든 가정의 그가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마땅히 근수 예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데 이 솔처자급 가중이 누구누구 되냐? 그럼 가정 속에서는 너무식구가 들어가고 우식구가 된 사람이 뭐예요? 처자죠. 너무식구요. 너무식구가 들어가고 우식구가 돼갖고 너무식구 우식구 합쳐갖고 새끼가 나왔으니까 새끼들이 나와. 그래서 솔처자하고 그 다음에 가중 같이 모아서 하는 심한 식구들이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가중들을 거느리는 문제를 분설해 보자. 그 가족 공동체 일을 분설해 보자. 그것이 말하면 분지, 이 직하고 그래서 분지, 직하고를 직을 넣어서 각자 직분을 누구도 가정생활의 직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편력에 설명하자면 분지 이측에다가 1번을 써보죠. 직분에 관한 것은 남은 것을 썼는가. 분지 이측하고 어떤 놈도 꼬맹이도 집에서 하다 보면 명색이 뜯기더라도 가족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지입니다. 두 번째 수기 이사 하여서 일을 맡기면 이 일을 맡아야 해요. 가령 증명해갖고 돈 내고 와. 그럼 그 일을 맡아야 해요. 수기 이사 일을 자기 맡아야 할 일로서 책임을 이어받고 그래서 앞에는 분직 두 번째는 수사 2번 이 수기 이사를 두 번째로 쓰고 그 다음 이 책기성공하여서 책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적입니다. 성공을 사명감으로 책임으로 져야 한다. 그래서 책기성공을 3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용기 절하여서 물자를 쓰되 아껴서 쓴단 말이에요. 재용기 재산 쓸 때는 함부로 쓴 것이 아니라 전략해서 쓴다. 그래서 재산을 쓸 때는 아껴서 절제해 가지고 쓰는 것이고 재용을 절제하는 것을 표준화해서 맺는 것이다. 이 재는 말하자면 수첩이란다거나 이직장이란다거나 출납부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 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용기 절을 물자 쓰는 기록하는 것을 재라고 해서 4번을 쓰고 그 다음에 양, 입, 이, 위, 출해서 얼마나 쓸 것이냐 한 것을 얼마나 수입이 생길 것이냐를 고려해 가지고서 양입하여서 해갖고 예산을 잡아서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번 설에는 뭘 쓸 것이냐 이번 수입 설에 돈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될 거냐 월급이 얼마냐를 고려해 갖고 쓴다. 양입 이출 들어올 것을 세입을 고려해서 지출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가정경제, 가계 제재에 관한 재정에 관한 기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양입 이출 것을 5번으로 쓴다. 그 다음에 칭가지 유무하여서 유무는 아까 말하자면 재용은 재산이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하고 한 것인데 비해서 가지 유무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집안의 재산 상태가 여기서는 발음기인 대로 칭가지 유무입니다. 현재 집안에 돈 얼마 있냐 금고에 얼마 있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지 유무 집안에 가재의 재산의 있고 없는 것을 일을 칭자도 되지만 저울 칭자로 헤아리 칭자입니다. 저울로 재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서 거기다 현재 재산 평가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6번을 넣고 그 다음에 이 급상하지 의칙과 급길중지 비하래 이 대목에서 구체적인 지출 목록을 계획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윗사람한테 아랫사람한테다가 상하한테다가 옷은 1년에 얼마짜리 먹을 것은 얼마짜리 양식은 얼마짜리 한 것을 그 해의 예산을 가정 예산을 수입 지출에서 한 것이 상하 의식이고 그 다음에 기lum비용 생일잔치 퇴갑잔치 돌아가셨을 때 돈 쓸 때 치료비 이와 같은 것들이 기lum지 비용.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 생활할 때에서 모든 사람한테도 한 식구들한테 얼마씩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아무리 못난이라도 그놈한테 들어가면 얼마쯤 들어갈 것인가를 예산을 하고 가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어디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가정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 들어가고 나가야 할 것이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다음에 기lum, 좋은 일, 생일잔치, 병 났을 때, 아팠을 때, 죽었을 때 초상 비용까지를 고려해 가면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2급 상하지 의식과 기lum지 비율 생각해 간다. 구체적인 지출 목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 가정경제를 정리하는 가정경제를 통정리하는 가계부 목록에 관한 것들이 제가 딱 펴놓고 있습니다. 벌써 율곡 선생이 지금으로 보자면 한 500년 전, 400년 전에 이와 같은 가계부 작성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해서 여기서 그가 표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7번이라고 씁니다. 7번. 그 다음에 나서는 계유품절이어서 이 막불균일하며 그래서 누구나 다 유품절 모든 물건들을 품절하여서 전략하여서 막불일균이라 똑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해놔야 하고 절대로 막 불균일 똑같이만 한 가지만 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지만 적절하게 평가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계유품절 그 8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절관 재생하고 용비하여서 재생이란 말은 재는 절제한단 말이고 생은 생략한단 말이고 용은 짤데기 없는 것이죠. 짤데기 없는 돈은 쓰지 말라 말이에요. 그 용비를 절제하고 생략하고 금지 사화하여서 사치하는 것은 억제시켜야 한다. 그래서 전략은 가계는 항상 전략으로 근검 전략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9번으로 9번으로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상, 수, 초, 존, 영려하여서 그리고는 이와 같은 절제를 지나고 나면 항상 남겨야 해. 다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땅히 항상 수, 초, 존, 이 영려라면 얻을 영자죠. 수입비에 들어온 것 중에서 다 쓰지 말고 초전 조금이라도 남겨갖고 반드시 남겨서 이비두 뜻밖에 나타나는 불우한 모르고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불우 사고에 대비를 해서 예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만 10개의 항목으로서 가정생활에 관한 지켜야 할 법도를 간결하지만은 세상에 일국선이 표준이 되게 꼭 작성해야 할 가계부 작성 목록 대기 가정 예산하고 생활계에 관한 것을 이렇게 다 상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이것부터 제 생각에는 오늘날 표준화된 가계부 목록으로 작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반드시 상세하게 율곡 선생이 얼마나 조심하셨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 시간이 좀 갔습니다. 말씀드려서 율곡 선생은 이 양반이 가정을 위해서 49살까지 사신 동안에 모든 업무를 높은 벼슬 한 양반이 앞장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무엇이냐? 율곡 선생 아버지가 작은 대기를 세선 뒀어요. 처벌. 그 속에서 나온 율곡 선생의 서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누가 먹여 살려야 해. 율곡이 먹여 살려야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알아두셔야 해. 높고 낮고 상하의 윗사람 아랫사람들 어린 거 꼬맹이 그놈의 명절 때 바지 입을 것까지를 다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여대목을 생각해서 이 내용은 반드시 같이 시간이 되어갖고 이제 끝날 때가 된 게 같이 하겠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반드시 꼭 다시 이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니까 예습을 해갖고 지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일 134페이지 거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는 같이 가정생활하는 것이요. 가정생활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나가야 할 것들은 항목을 들어갖고 군지, 이직 모든 식구들한테다가 책임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집안 식구들한테 책임을 맡겨갖고 같이 생활해 나가는데 지출해야 할 것, 써야 할 것들을 계획을 세워갖고 전체 가정생활 목록표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서 여기 가계장은 거가장에 있어서의 서문으로 작성한 것임을 알아둬야 한다. 특히 무덕 같은 경우는 앞에 서문 다시 읽어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율곡 선생님 상세하게 가정을 우아리 없이 그 속에는 다시 말하자면 설 없이
작은댕이 동생들에서 나오는 애들 다들 책임까지 다 넣어서 가족 공동체의 예산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엔 달리 말하자면 데려다 놓은 놈들 아니면 식모살이한테 들어가야 할 줄 돈까지를 다 예산 넣어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8장 134페이지 다음에 제9장 접인 손님 맞는 거, 사람 맞는 거, 이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대하는 예법입니다. 비리게 손님 맞이하는 태도, 이와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서 마지막에서 가족제도가 가정생활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진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적어도 경공조계의 이 부분을 확실히 읽어보지 않고 끝나서는 안 되었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페이지 마지막에 처세장 세상살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 자세로 세상 살아가는 자세에 관한 문제를 마지막에 마음 자세를 설명한 것이 마지막에 경공조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집사람한테 꾸지람 들으면서도 마지막 끝까지 오늘 쫙 하면서 버티고 앉아갖고 제 9절까지 10절까지를 읽고 앉아 보니까 세상에 이 부분을 서렁서렁 넘어가 버렸구나 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격수 제가 경공조계를 이렇게 넘어가서 쓸 것이냐 생각이 안 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었다 싶은데 조회사 내가 그래서 안 되었다 싶은데 조회사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싶지 않습니까? 네. 조회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이. 적어도 우리 유림에서 가장 모험이 돼서 수행해야 할 요조숙녀 표준을 잡자면 여기 말하자면 신여사하고 조회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남 정도로 돼야 됩니다. 우리분들이 반드시 분들 철저하게 따라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유별나게 찬성을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얼른 전화 받으십시오. 전화 얼른 받으시오.